여러분들은 타사키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그럼 최소한 저보단 훨씬 나은 시작이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웨딩 플래너 일을 시작했을 때 상담 중에 신랑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예물은 타사키에서 하려고요. 그때 저는 겉으로는 아, 네 하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타사키가 뭐지? 예물샵인가? 더 물어보면 어떡하지? 불안했었어요. 그랬던 제가 이제 18년 차가 되었고, 만약 지금 이 일을 완전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그리고 그동안의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쁜 명함부터 만들고 SNS 꾸미는 게 먼저일까요? 저라면 이 일이 어떻게 굴러가는 구조인지 제대로 파악할 것 같아요. 베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런 것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즘 무드는 어떤 것들이 선호되고 있는지 고객 선호도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요. 웨딩 플래너와 신랑 신부가 계약 이후에 함께 진행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진행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각 업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웨딩 산업,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나중에 실무 때에도 덜 헤맬 수 있습니다. 저는 웨딩 플래너를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서 1년 동안 계약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아주 암울한 시절을 겪었어야 했어요. 계약이 그땐 왜 없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초짜티가 너무 나서 그랬나 보다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져서 그랬던 거였어요. 팁을 드리자면 웨딩홀이나 드레스샵 혹은 헤어 메이크업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시면서 직접 좀 부딪혀 배우시거나 전문 플래너 교육 과정이 있는 곳에서 일정 시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요. 그래야 초반에 벌어지는 무급의 시절, 암울한 시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경력도 없고 내세울 포트폴리오도 없잖아요. 그럴 땐 괜히 전문가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늘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웨딩 플래너를 하다가 어떤 계기로 웨딩 컨설팅에서 관리자로 3, 4년 근무했었거든요. 웨딩 관리자는 고객 진행을 하면 안 돼요. 보통 플래너들을 관리하고 회사에 제휴된 업체들을 관리하고 마케팅이나 전략 계획들을 세우는 것에 참여해야 하니까 당연히 신랑 신부님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 회사를 런칭하면서 웨딩 플래너로 복귀했거든요. 웨딩에 들어온 지는 꽤 지난 시간이었지만 고객들에겐 아마 신입 플래너나 마찬가지였겠죠. 3, 4년 정도 현장을 떠나 있으니까 내 고객도 없었을 테고 당연히 SNS에 올릴 사진도 없고 매일매일이 너무 한가한 거예요. 내가 고객들을 위해서 배워둘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플라워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엔 촬영할 때 생화 부케는 정말 연예인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준비하는 거였어요. 보통 스튜디오에 준비된 조화 부케를 들고 당연하게 찍던 시절이었는데 플라워를 배우면서 블로그와 인스타에 올렸어요. 이런 부케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느낌이 물씬 나니까 이런 스튜디오의 분위기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때 드레스는 이런 무드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타일링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어요. 보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제 아이디어들을 아카이빙 했습니다. 그랬더니 SNS 보시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헤어스타일링도 배웠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기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스튜디오에 오셔서 헤어스타일링을 봐주는 분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드레스샵 헬퍼님들께서 이렇게 풀고 머리를 오면 간단하게 묶어주시고 요걸 하나로 말아주시고 이 정도로 업스타일을 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눈엔 또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한 뷰티샵 원장님이 헤어 하시는 거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서 제가 제 고객들 헤어 변형도 직접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스튜디오 촬영 때마다 저는 아침 일찍 고터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와서 직접 만들어서 스튜디오로 갔어요. 또 드레스를 바꿔 입으실 때마다
아니라 헤어도 제가 직접 도구를 가져가서 바꿔드렸죠. 제가 배우고 있는데 예쁘게 해드릴게요 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본 신랑 신부님들, 또 스튜디오에 와주신 친구분들, 가족분들, 업계에 계신 각 업체 관계자분들이 이런 열정을 보시곤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내 고객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배운 내용이나 리서치한 정보들을 블로그나 노션 같은 곳에 정리해보세요. 그럼 그걸 보는 고객들이 신뢰가 생겨날 거거든요. 맞아. 나도 이런 느낌을 원해.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결이 맞는 고객들이 알아봐 주실 수도 있고요. 고객은 잘 나가는 플래너만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걸 캐치해주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상담 스킬보다 중요한 건 감입니다. 상담 멘트를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이 말할 때 얼굴 표정, 말투,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캐치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저는 신입 때 주변 플래너님들 상담하시는 거 녹음해서 돌려듣고 연습하고 롤플레잉 같은 것도 틈만 나면 하자고 하고 또 엄청 떨리고 긴장돼서 대본 써서 멘트까지 달달 외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외운 걸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정작 고객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여력이 없더라고요. 고객의 표정이나 기분은 신경 쓸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계약이 안 되는 건 당연했죠. 상담 스크립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추천하는 기준이 명확한가예요. 단순히 이건 예쁘니까요, 저건 좋으니까요, 이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은 신부님의 체형을 이렇게 커버해줘서 이런 분위기가 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만 신뢰가 생겨납니다. 저는 보통 신부님들이 입은 드레스를 볼 때 부분을 보기보다는 전체의 밸런스를 보고 어울림 안 어울림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편인데요. 어울릴 땐 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릴 땐 왜 안 어울리는지를 조목조목 근거를 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피드백을 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뭔가 애매하게 안 어울린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뭘 다른 걸 더 요청해야 되는데 어떤 걸 더 입혀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돼요. 좋아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경험이 아주 많아야지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노하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스튜디오엔 이런 부케, 이런 드레스, 이런 무드 등으로 내 아이디어들 또는 내가 예쁘다 생각하는 스타일들을 블로그나 노션 등에 아카이빙 하면요. 예쁨이나 멋짐에 대한 나만의 기준들이 생겨나고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신랑 신부님들에게 적용하고 또 배우고 그것들을 기록해 나가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더 노트 등의 사이트에서 웨딩 스타일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서 나는 이게 예쁜데 여기에 이걸 한번 바꿔봐도 좋겠다. 이걸 더해봐도 좋겠다. 이런 체형의 신부님들에게는 이런 걸 추천해봐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면 꼭 할 3가지. 저는 신입으로 다시 돌아가도 이 3가지는 무조건 할 겁니다. 첫 번째, 기록하기. SNS도 좋고 일기장이나 메모장도 좋아요. 그날의 신랑 신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스타일을 추천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 등을 적어두는 거예요. 매일 짧게라도 메모를 하게 되면 내가 뭘 잘하는지,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이런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어떤 것들을 고객들이 좋아했는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 회사를 차리면서 이걸 시작했는데요. 만약에 신입으로 돌아간다면 신입 때부터 기록할 것 같아요. 블로그나 공개된 곳이라면 더더욱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더 좋겠죠? 물론 고객의 비밀이나 민감한 부분은 당연히 오픈된 공간에는 적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심리학 책 읽기. 저는 어릴 때 일을 시작해서인지 신부님들 마음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어요. 도대체 저 신부님은 왜 저렇게 미운 말만 하실까 하고 속상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디자인이나 웨딩 스타일링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지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읽어내는 감각인 것 같아요. 사실 고객들도 자신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고객의 말투나 분위기, 행동에서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심리학 관련 책들을 보면서 이해가 조금씩 가더라고요. 만약 제가 신입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들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 시작했다면 이 게임은 좀 더 수월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련 스킬 공부하기. 웨딩 플래너를 하면서 미용 자격증을 따서 헤어 변형 업체를 런칭하고 뷰티샵을 해서 대박이 나신 대표님도 계시고요. 또 웨딩 플래너를 하시다가 꽃을 배워서 부케 업체나 플라워 디렉터가 되신 대표님들도 계세요. 꼭 창업을 하진 않더라도 그 분야를 배워두면 스타일링에 깊이가 생겨나고 자신만의 강점이 됩니다. 그럼 내 신부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웨딩 플래너로 활동하다가 업무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웨딩홀 상담, 스튜디오 상담, 웨딩 드레스샵 상담, 헤어 메이크업실 예약팀, 드레스샵 헬퍼 등등요. 뭔가 내가 나중에 내 사업도 해볼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관련 스킬을 한두 가지 집중적으로 배워두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객의 최적점에 있는 웨딩 플래너는 고객들이 뭘 좋아하고 뭘 두려워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 온도와 굉장히 잘 맞아 있습니다. 고객에게 핀이 잘 맞아 있죠. 그래서인지 웨딩 플래너 출신들이 하시는 헤어 업체나 플라워 업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고객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배우고 기록하고 이해하면 플래너로서 내가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웨딩 플래너는 매일 예쁜 것만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아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정말 끊임없는 세상 공부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공부들이 저처럼 재밌고 좋은 분들이라면 오랜 시간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어렵지 않고 재밌거든요. 처음엔 어리숙하고 실수도 많겠지만 괜찮아요. 타사키를 몰랐던 저도 지금 후배들에게 강의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작하는 여러분,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다 보면 분명 나만의 길, 나만의 색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봐주고 좋아해주는 나의 고객들도 생겨나요. 궁금하거나 고민되는 거 있으면 아래 링크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 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웨딩 플래너 첫걸음 응원합니다.